하이 네너 친구들, 오늘은 심리상담에 관한 진솔한 얘기 씹어볼게. 오늘의 주제는 정의를 부르짖는 심리상담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최근에 사이버레카 관련 이슈로 내 유튜브 알고리즘이 뜨거워지고 있어. 나는 가끔 그 도화선이었던 먹방 유튜버 영상을 볼 때가 있어서 알고리즘이 작동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이 사건을 모르는 반댕이도 있겠지? 우선 사이버레카가 뭔지 설명해야겠다. 사고가 나면 경찰차보다 레카차가 먼저 오잖아. 그것처럼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공론화시키고 그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개인을 뜻해. 이슈 자체만을 다루는 경우도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 문제를 공론화하고 참교육까지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오늘 얘기할 사이버레카는 이 참교육 컨텐츠로 자신이 정의로운 사람이며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벌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들이야. 그럼 알고리즘을 불태운 그 사건은 무엇이냐? 구독자가 1000만 명이 넘는 먹방 유튜버가 있는데 유튜버가 되기 전에 있었던 어떤 일을 사이버레카 유튜버 몇몇이 알게 되었고 이걸 빌미로 먹방 유튜버를 협박하여 입막음 비용으로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사건이 발생했어.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지닌 유튜버가 그동안 끔찍한 괴로움 속에 있었다는 충격도 있지만 지금까지 정의를 앞세우며 영상을 만들었던 유튜버들이 뒤에서는 정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 악행을 저지른 누군가를 고발하고 참교육하는 컨텐츠, 심지어 어떠한 사건의 가해자로 의심되는 인물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등 사적 제재에 해당하는 행동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실은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었던 거야. 이들이 참교육을 시키는 과정을 보며 사람들은 대리만족을 느끼며 응원했었거든.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근데 정의의 사도가 사실은 빌런이었으니 커다란 실망을 할 수밖에. 그런데 난 이들의 호박씨에도 그렇게 충격을 받진 않았어. 정국진씨가 조금 놀랍긴 했는데 다른 사람은 터질 게 터졌네 정도였거든. 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심리상담사에 대한 내 지론을 얘기해줄게. 나는 정의를 추구하며 불의에 맞서 분노하고 싸우려는 사람은 심리상담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것보단 다른 직업이 더 맞다고 생각해. 논란이 많을 얘기지. 하나씩 짚어보자. 정의가 확고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는 어떠한 기준점이지. 이 기준점이 확고할수록 그 사람의 세상에는 이게 옳아가 많아지게 돼. 그래서 정의가 확고할수록 자연스레 그 사람의 기준에 불이에 해당하는 것 또한 늘어나. 이게 옳으니까 저건 그러다도 많아지지 않겠어? 그래서 필연적으로 정의에 불타오르는 사람의 세계에 명확한 빌런 또한 존재해. 빌런은 이해해선 안 되는 나쁜 존재이고 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지. 그래서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화가 나 있어. 그리고 어떠한 일에 대해 명확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눠지지. 그런데 심리상담사는 인간 행동에서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담자의 심리적 안녕과 정서적 건강을 추구하고 그 방법을 찾아 안내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심리상담사의 기준이 가해자 혹은 피해자 구도라면 자신에게 오는 내담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내담자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을 가해자로 만들어버려. 그렇게 해야 내담자의 피해를 입증하고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런 상담사가 거의 모든 상담에서 내담자에게 해주는 말이 있지. 당신은 죄가 없어요. 모든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왜 당신이 힘들어하죠? 그러면서 내담자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어떤 사건, 어떠한 사람을 원망하고 내담자의 삶에서 제외시키는 접근을 하게 돼. 여기서 두 번째 레퍼토리가 나오지. 당신에게 상처를 줬던 그런 사람에게 얽매이지 마요. 당신을 좋아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들과 살면 돼요. 말이 좋아서 그렇지. 사실 이거 과거의 상처를 건드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 내쳐버리고 상처받은 피해자로서 그 부분을 꽁꽁 싸맨 채 앞으로도 방어적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야. 근데 이렇게 피해자 자아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모든 자극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편집적인 상태에 도달하거든. 그래서 위안의 말에 그래 나도 이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하고만 살아가겠어 라고 하지만 실상은 관계망을 닫은 채 스스로를 셀프 고립하는 분노한 사람을 양산해내는 꼴이 돼. 물론 완전한 고립은 아니지. 상처받아 꽁꽁 싸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를 온전히 지지해주는 건 오직 이 사람들 뿐이야 하면서 극단적인 내집단화가 진행이 되거든. 결국 내담자에게 심리상담 없이도 사회에서 건강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심리상담이 심리상담의 오구오구 피상적 관계망상에 중독되어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야. 예를 들면 오구오구와 동시에 분노만을 다루는 폐쇄적인 집단상담 그룹이 그럴 수 있고 일부 종교 집단도 그런 양상을 띠는 곳이 많지. 상처받은 내담자의 마음이 필요로 하는 건 정말 만나고 싶어 하는 건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반성, 심지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아니야. 그저 상처받아 두렵고 슬펐던 그 당시에 약한 나.
그가 울어내지 못했던 그 마음에 함께하며 울부짖기야. 마음은 감정의 해소를 원하지 분노로, 원망으로 혹은 적대감으로 그 과거의 피해를 계속 머금기를 원치 않아. 심리상담사에게 절대적인 정의감 같은 건 필요하지가 않아. 내가 만나고 전해 듣는 사람들의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떠한 맥락과 이유, 그로 인해 지금 이 사람이 어떤 괴로움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이해하며 그를 공감하고 품어주는 것. 그리하여 혼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담자의 어떠한 상처를 함께 품어 유연한 흉터 자국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그럼 정의롭지 않게 막 살고 남을 이용해먹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냐? 물론 그건 아니지. 심리상담사에게 필요한 건 무조건 내가 그리고 내 기준이 옳다는 정의감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틀릴 수 있으며 그렇기에 계속해서 의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기 반성과 양심이야. 맞아, 양심. 수련을 통해 스스로를 자각하는 눈을 흐리지 않게 계속 닦아내고 내면의 양심에 귀 기울인 채 행동한다면 정의에 대한 부르짖음을 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그건 선하고 나누는 방향이 된다는 믿음, 크게 중요해. 아까 얘기로 돌아오자. 사이버레카의 일탈에 내가 놀라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정의가 확고하다는 말은 세상에 옳지 않다는 게 많다는 말과 같다고 했지.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살면 당연히 세상은 분노할 것 투성이고. 근데 그렇게 악과 싸우다 보면 정의는 악을 처단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관대해질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아도 싸. 근데 가해자 때리면 그건 폭력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씩 취해가는 거야. 내가 하는 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라고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세상에 불편한 게 많고 화나는 일이 많은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불편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을, 내가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전부 바꾸고 응징하는 거? 그렇다고 그게 해결이 될까? 손봐야 하는 건 내 안에 그 확고한 옳고 그름 분별이 아닐까? 나아가 그런 분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처받은, 실망한, 두려운 과거의 트라우마를 만나 안아주도록 하는 게 아닐까? 상담 수련을 받을 때 내 스승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 지금 네가 배우는 모든 것은 상대방을 찌르는 창이 아니라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로 써야 한다. 나는 이 말이 심리상담사 수련을 받는 모든 이에게, 그걸 넘어 사람과 관계하는 모든 이들이 익혀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이상 핫한 이슈에 더해 내가 평소 하고 싶었던 말 한마디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너희들의 레트로 대건배 반짝반짝은 무슨